303쪽이에요. 303쪽. 예, 303쪽 생명체의 분류입니다. 303쪽 생명체의 분류예요. 자, 그래서 초반 실험 장치 설치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실험 그 장치를 먼저 준비해 놓고 배워가자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데, 왜 그런 실험이냐면은 세균을 이제 막 이렇게 배양을 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세균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미리 좀 만들어 놓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닭고기 수프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닭고기 수프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유리잔을 4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개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 닭고기 수프를 이제 이렇게 4개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그 마개로 막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게 세균들이 드나들겠죠. 이렇게 해놓고 마개로 안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놓느냐? 하나는 그냥 상온에다가 두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이 번식하겠죠. 그쵸?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번식해서 뿌옇게 될 정도로 번식을 한대요. 놔두면은. 그런데 여기다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식초를 타기도 하고 여기는 소금을 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냉동실인가 냉장실이겠다. 냉장실에다 이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요 나머지 3개에서는 세균 번식이 억제되겠죠. 그쵸? 그래서 조금 확실히 덜 뿌옇게 뿌연 것이 확실히 덜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글씨를 써놓은 종이를 대놓고 읽어보라고 하게 되면은 상온에서 그 있는 잔은 이제 거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식초 넣은 게 가장 잘 보인대요. 식초를 넣은 게 가장 잘 보이고 소금 넣은 게 냉장이랑 비교했을 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식초가 제일 잘 보이고 그다음에 냉장 소금도 비교적 잘 보이는 이런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번식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조군이 참 있어야 되는구나. 대조군이 그래서 하나가 그냥 아마 이렇게 해서 물만 담아둔 아마 이런 거였나? 뭐 하여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해보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4쪽입니다. 서론이에요. 자, 이전 단원 9에서 우리는 어떤 대상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다양한 기준을 아주 상세하게 배웠다. 4가지 기준 기억나시죠? 그쵸? 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우리 서연이가 지금 재현이가 마이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서연이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4가지 기준. 첫 번째 뭐였나요? 네, 이렇게 배우고 그냥 시간 지나면 이렇게 싹 머릿속에서 떠내려가면 안 돼요. 네.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숙지를 해야죠. 첫 번째 뭐예요? D로 시작해요. D. 영어. D. DN. DNA가 있다. 그쵸? 모든 생명체는 DNA가 있다가 첫 번째입니다. 네, DNA. 네, DNA. 두 번째는 뭔가요? 재현이는 지금 안다고 엄청나게 네, 에너지. 네, 맞아요. 그쵸. 에너지를 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는 그런 게 있다. 세 번째는 뭐였나요? 세 번째가 네, 문둥병과 관련된 거였어요. 문둥병.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느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럼 안 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음. 생명체는 뭐가 어떤 특징이 있다? 주변의 변화를 감지하고 감지할 수. 그쵸. 예, 감지하고 대응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가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였나요? 이걸 안 하면은 멸종해요. 모든 생명체는 번식한다. 번식한다. 그쵸? 이 네 개예요. 그래서 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현이는 알고 있는데, 그쵸? 예, 답을 할 수 없어서, 예,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예, 마이크가 빨리 고쳐졌으면 합니다. 자, 어찌됐거나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저기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다면 그건 생명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근데 이건 과학적인 기준이에요. 과학의 차원에서 생명체를 정의할 때 이 네 가지 기준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러한 네 가지 기준에 기초하여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의 분류 체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네 가지 기준을 세웠잖아요. 그쵸? 그럼 도대체 이 기준을 왜 세우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은 기준을 세우게 되면은 어떤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계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어떤 대상은 요 바운더리 안에 포함시키고, 그쵸? 이 네 가지 기준에 들지 않는 다른 대상들은 요 바운더리 바깥에 위치시키는 이런 작업을 뭐라 그래요? 분류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어떤 게 주어져요. 그럼 거기다 이 네 가지 기준을 대입을 해서, 어, 맞네? 그러면 여기로. 그쵸? 아니네? 그럼 저기로. 이런 거 분류잖아요. 그쵸? 예, 이런 거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어, 적용을 시킨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생명체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 체계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류 체계가 있어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냥 막연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체계가 없는데 야 이거 딱 주고 이거 살아있어 죽어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어떤 다른 생명체에 어떤 다른 대상이 주어졌다고 해도 예전에 이게 생명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주어진 어떤 대상이 뭐라고 해야 되나 또 생명체일지 아닐지를 가늠할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개의 성별로 분류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쵸? 이것도 일종의 분류 체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재현이가 이렇게 오면은 재현이는 남자아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활동적이고 그쵸? 예, 그리고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크게 그쵸? 예, 크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약간은 조금 더러울 것이고 여자아이에 비하면은 그쵸? 예,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재현이가 누군지 몰라도 재현이가 남자아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그러한 결론들, 지식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성별 분류 체계가 없어요. 그러면 재현이가 이렇게 온다고 해도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예측이나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 분류 체계가 왜 중요하냐면은 분류 체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분류 체계가 그 수립이 되면은 이제 그 뭐냐 그에 근거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어떤 대상들이 이러할 거구나 저러할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지식을 그쵸? 그 확립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없다면은 사람은 무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기본이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안 한다면은 생물학은 아예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분류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물학 하면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무조건 자, 생물의 그 5대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하면서 외우세요. 또 분류 방식에는 계문, 강목, 과속종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어요. 외우세요. 근데 배우면서도 이게 이 분류 체계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재에서는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 할 때 왜 이렇게 갑자기 분류 이렇게 나오느냐? 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에 대한 지식을 확립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 토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라틴어로 항상 그 학명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그 생물학 보면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다 여기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자, 바위는 살아있지 않지만 실내 화분형 화초는 살아있다. 결국 이 분류체계 안에서는 두 가지 범주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이 분류체계를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류하는 게 거의 본성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거의 자동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사용합니다. 여러 부류의 다른 학생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는 홈스쿨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좋아하는 사람, 그런 대로 봐줄 만한 사람, 아주 싫어하는 사람 따위로 학생들을 분류할 수도 있다. 자, 이러한 분류 체계는 둘 다 다른 학생들을 세 가지 범주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게 만든다. 결국 우리는 이미 분류 체계를 활용하는데 나름대로 익숙한 셈이다. 왜 우리는 분류 체계를 활용하는가? 분류 체계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접근하기 쉽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가에 기초하여 학생을 분류한다는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비록 홈스쿨로 공부한 학생과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학생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홈스쿨로 공부한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과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분류의 기본적인 기준이죠. 공통점이에요. 다른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남자와 여자 같은 경우도 그쵸? 재현이와 선생님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쵸? 그럼에도 남성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범주 안에 분류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개별적인 학생들이 독특하다. 그쵸? 독특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통적인 경험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각자 개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역시 많은 공통점을 간직하고 있다. 저마다 학생들을 그러한 세 가지 범주 가운데 하나에 집어넣음으로써 우리는 아주 접근하기 쉬운 체계를 갖춘 참고 자료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정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류라는 게 뭐냐? 체계적으로 정렬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했던 연구하고 지식을 확립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여러분이 서로 다른 종류의 교육 방법론에 관하여 연구하고 싶다고 가정해보라. 만약 몇 가지 표준화된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하여 이 학생들의 시험 점수에 관한 전체 평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하여 이 학생들의 평균 시험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홈스쿨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평균 시험 점수를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세 가지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은 각 형태의 학습 방법에 관한 효율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홈스쿨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시험 점수를 나타내는 반면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더 낮은 시험 점수를 나타내며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분류 체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도록 하는지 알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알겠는가? 학생들을 몇 가지 뚜렷한 분류 방식에 따라 여러 범주로 나눔으로써, 그러니까 분류 기준을 세워서 이제 그 학생들을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냐면은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방법, 이게 이제 아까 세웠던 기준이잖아요. 그쵸? 그 기준에 따른 학습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지식이 생겨난 거죠. 그쵸? 그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자, 여자로 분류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보편적인 특징들을 쭉 수집을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대충 남자애들은 이러니까 재현이도 저러겠구나. 여자애들은 대충 이러니까 서연이는 이러겠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분류 기준이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했던 그것 자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되겠죠.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류 체계 없이 일단의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시험지를 나눠준다는 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분류 기준이 없다고 쳐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각 개인이 보여주는 지식의 양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좋아서 저런 거라는 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학생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눠봤더니 뭐예요? 각 범주 사이에서 평균 시험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 의미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기초로 토대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생물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려고 하면은 일단 이 범주로 묶어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 시작하면은 그 이제 5대 생물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계문, 강목, 과속, 종으로 이어지는 그 분류 체계를 항상 먼저 암기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결국 분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성을 기준으로 어떤 대상들을 범주로 묶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를 취하여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에 대한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에요. 그쵸? 기준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정렬하는 겁니다. 글쎄 과학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연구하고 배워야만 하기 때문에 그 선행 작업으로 분류가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과학자가 분류하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역시 이해할 만한 일이다. 사실상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책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분류 체계에 관하여 이미 배웠다.
이전 단원에서 가운데 하나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암석, 곧 퇴적암, 화석암, 변성암이 있다고 배웠다. 그것은 세 가지 뚜렷한 범주를 포함하는 암석에 관한 분류 체계다. 그쵸? 그래서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도 퇴적암은 뭐예요? 쌓여서 만들고, 화성암은 뭐예요?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고, 변성암은 뭐예요? 압력과 열로 성질이 변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왜 만들어지는 방식에 관한 세 가지 기준으로 암석을 분류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그거에서 파생하는 그 특징들이 또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퇴적암에서는 층이 생기죠. 그쵸? 예. 화성암에는 그런 게 없고, 그쵸? 변성암은 압력과 열로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굉장히 단단한 특징을 보이게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 단원 10에서는 살아있는 유기체에 관한 5가지 범주의 분류 체계를 배울 거예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5대 생물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생물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5가지 계통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5대 생물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류 체계는 생명체에 내포된 엄청난 분량의 정보를 취하여 의미 있고 사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렬하려는 시도로 생명과학 전반에 걸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5가지 생물계를 차차차 이제 공부해 나갈 텐데 여기 이걸 넘어가기에 앞서서 사람은 그럼 왜 이렇게 본성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러한 분류를 했던 과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과학자 아닌 과학자가 누굴 것 같아요? 인류 최초의 분류 작업을 시행했던 사람. 예, 노아일 수도 있겠고, 네, 그거보다 더 앞입니다. 네, 네, 맞아요. 아담이에요, 아담. 네, 맞아요, 아담입니다.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이제 그 앞으로 가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니, 그쵸?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요? 여자라 하리라 라고 딱 분류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들은 뭐예요? 남자들의 살 중에 살. 그쵸? 그러니까 한 몸이란 뜻이죠. 그쵸? 남자와 한 몸을 이룰 반려자. 그쵸? 그런 어떤 그 정체성들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어때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게 그 우리가 뭐 그 아무렇게나 이름 짓진 않잖아요. 그쵸? 예, 나름 의미를 갖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아, 얘는 본질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불러야겠다. 쟤는 저렇게 불러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어때요? 심히 좋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분류 체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지식 체계를 구축하시고 적용하시고 이러한 특징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쵸? 예, 근데 물론 차원은 다르겠죠. 그쵸? 예,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영원의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영원의 차원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이제 계시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우리의 그런 어떤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적용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의 그 범주 체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시작이 돼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담의 분류 체계에는 오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쵸? 예,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분류 체계가 완전하게 작동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어떨까요? 이게 예, 그 약간 어그러진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러한 범주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대상을 다른 범주에다가 분류한 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얘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분류 체계가 엉뚱하게 작동이 돼서 사람을 사람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강아지로 분류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사람인데 강아지로 대우하면서 강아지처럼 키운다. 이거 완전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쵸? 거의 범죄죠. 그쵸? 거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범죄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아까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끔찍하고 아이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은 이런 피조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엉뚱하게 해가지고 저걸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끔찍해 하시는 거죠. 그쵸?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편만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 그래서 요즘 시대 보면은 자기가 남잔데도 아, 나는 여자예요. 이러면서. 이게 왜 끔찍한 줄 알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게 왜 죄냐? 나는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현대 세계 안에서 이런 그 뭐냐, 뭐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나는 여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너무나 끔찍하고, 그쵸? 예,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죄악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분류체계 있죠. 그쵸?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인 분류체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계시와 말씀 가운데서 이게 정립이 되고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그쵸?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놓는 그런 바탕 안에서 재분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남성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왜 남성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아니야 나는 여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해도 괜찮아 선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인데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고 강아지로 분류해서 얘를 대우하고 키운다면은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쵸? 예, 사실 근데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범해지고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죄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의 타락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인의 타락이라고 했을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부분은 지성의 타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지성의 타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왔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결과들을 산출하느냐 이게 왜 죄냐 왜 끔찍하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 이제 신앙적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 인간의 인식이 완전히 어그러지지 않게끔 이제 보존하시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죄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럭저럭 잘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올바르게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지게 재해석한 게 아니라 그럭저럭 맞게끔 잘 해석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올바르게 해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럭저럭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럭저럭 맞게 돌아가게끔 해석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물학에서 그 아까 말했던 5대 생물계나 계문강목 과속종이라고 하는 분류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그럭저럭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시와 상충되지는 않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래 선하게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생물에 대한 지식들이 어때요? 늘어나고 적용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전에 몰랐던 걸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기여하는 게 바로 이 5가지 분류 체계. 그리고 그 계문광목 과속종이라고 하는 그 분류 방식,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학하고 교리를 배우잖아요. 그쵸? 그런 이유도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잘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을 더 많이 경외하는데 바탕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게 없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를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을 올바르게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겠죠. 그런 건 다 무의미한 것이 되거나 알 수 없는 것이 되거나 이렇게, 아니면 잘못 해석돼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오도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교리와 신학에 기초한 분류 체계를 잘 세우는 것이 이제 우리의 지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부가적으로 언급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따로 언급을 한 거예요.